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못한 많은 현황 도로 중 1976년 2월 1일 당시의 현황 도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의 지정 도로가 되었는지, 건축법 45조에서 지정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의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남옥의 지정 도로가 되었는지 지자체가 확인하여야 될 두 번째 현황 도로는 너비 4m 이상으로서 76년 1월 31일까지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는 지금 건축허가 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 도로관리대장이 없어도 되는 건축법 도로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이런 현황 도로가 너비 4m 이상인 경우 건축법 2조 1항 11호의 건축법 도로에 해당된다는 규정은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과 62년 1월 20일 제정된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76년 2월 1일부터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라고 하여도 건축허가 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으면 건축법 도로로 볼 수 없다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즉 현황 도로의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이면 원칙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살아있는 현황 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76년 2월 1일 당시에는 현행과 같은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이 없던 시절이므로 건축허가 시 이미 4m 이상의 현황 도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도서, 건축물 배치도에 대지가 접하는 도로 위치 및 폭과 대지 경계선 등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현황도, 지금으로 말하면 현황도면 배치도면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현장을 조사하고 준공 검사 및 사용 승인하는 과정에서 허가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서들,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와 허가 때 협의했던 내용, 그리고 준공 때 만들었던 검사 조서들, 현장 조서 및 검사 조서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는 항공사진으로 1976년 2월 1일 전에 이미 현황 도로가 개설돼서 존재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항공사진 등으로 건축법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도로들이 추후에 없어졌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지자체가 져야 하겠죠. 자, 7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도로라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 가로 막다른 도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폭의 도로로서 다음에 계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나. 건축허가 시 시장,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그러니까 현행법처럼 지금 바뀌었잖아요. 가는 법정도로, 남옥은 지정도로. 그런데 건축법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건축가 가능하다라는 조문이 76년 2월 1일 생겼던 거죠. 자, 그 전에는 폭 4m 이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도로는 건축허가 시에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그 연결 통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가 자동으로 됐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락 없이, 즉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도로이므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6년 2월 1일 전에 만들어진 너비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지금 신청하면 그 현황 도로를 다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법률에 의해서 이미 건축법 도로였으니까 다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필요도 없죠. 또한 당시에는, 76년도 당시에는 도로관리대장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76년 전의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공부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m 이상의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려면 부득이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되었을 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서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그 건축물의 대지가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다는 현황 도면, 배치도 등으로 그 현황 도로의 공도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당연 건축법 도로이지만 그렇게 76년 2월 1일 이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공부가 없다면 주변에 76년 2월 1일 전에 지어진 어떤 건축물의 허가 신청서 및 준공 관련된 서류를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스스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때 막다른 도로라는 용어가 건축법에 처음 도입됩니다. 이 그림에서 막다른 도로 B는 그 한쪽은, 오른쪽은 4m 이상의 도로에 연결되어 있지만 반대쪽 왼쪽은 임야 1, 2에 막혀서 더 이상 도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경우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현황 도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 1, 2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그 대지가 76년 1월 30일 이전 개설된 4m 이상의 도로 A, 오른쪽에 있는 A에 붙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축허가 신청자는 본인의 대지에서부터 너비 4m 이상의 오른쪽 건축법 도로까지 연결되는 통로를 건축법의 막다른 지정도로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건축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야 1, 2의 건축허가 신청자가 만들어야 할 건축법의 막다른 지정도로 부지가 본인 소유이면 허가권자에게 그 막다른 도로 부분만을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요청해야 하고, 그 막다른 도로가 타인 소유이면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 요청해서 그 연결 통로,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막다른 도로이죠,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3번의 전 그리고 4번의 답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그 연결 통로 막다른 도로가 임야 1, 2의 건축허가 시에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막다른 도로로 지정하여 공도가 되었으므로 그 막다른 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막다른 도로는 그 길이가,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의 깊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 2m로 만들면 되고 10m 이상이고 35m 미만이면 너비를 3m로 만들어야 하며, 그 길이가,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면 6m 이상의 폭으로 만들어야 되면서 예외적으로 비도시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폭이, 너비가 4m만으로도 된다 이겁니다. 자, 76년 1월 30일 이전에 너비 4m 이상의 현황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건축법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너비 4m 미만의 현황 도로는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황 도로 끝부분의 지목이, 이 그림에 보면 지목이 대로서 이미 그곳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면
그 현황 도로는 도시지역이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을 텐데, 물론 신고인 경우에는 신고 건축물이면 지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건축법 44조 1항의 예외로 아예 지정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은 포기 또는 제한 여부로 분쟁이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점은 두 개. 그러니까 공부로 지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거나 또 지정이 아예 안 됐을 이런 4m 미만의 도로는 분쟁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또한 현황도로에 대한 접한 지목이 대지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 현황도로를 건축법도로로 지정하였다면 그 현황도로에 접한 지목이 전 임야 등의 대지는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왼쪽에 임야가 있고 오른쪽에 전이 있는데 그곳에 새로 건축허가를 넣을 때 이 현황도로가 이미 건축법도로로 지정이 됐다면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정한 근거가 없다면 모든 현황도로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건축허가 신청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한 양식에 맞게 건축법의 접도 의무를 표시한 도서를 허가 신청자에게 제출했을 것이므로 당시 허가청에 제출된 도면을 찾아보면 그 현황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거나 지정이 될 법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제정건축법의 시행규칙이 정한,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접도 의무를 나타내는 것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62년에도 말이죠. 물론 1934년에도 있었을 것지만 찾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건축법 도로 지정을 판단할 수 있는 도서는 지자체가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1960, 70년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정보 공개를 통해서 또는 사용승인 현장 조사, 검사 조서 등을 정보 공개를 통해서 그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현황도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규정된 8가지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건축허가 정보 신청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단서 다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공개해야 합니다. 법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다음 항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러니까 내 대지가 어떤 현황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그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그 대지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 현황도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살아있어서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는 그 현황도로에 대한 공도 여부,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스스로 포기됐거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제한됐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또 그게 공익이고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정보공개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허가 때 진입로로 사용됐을 법한 현황도로에 대한 정보 공개는 주변에 있는 다른 건축물의 건축허가서도 정보 공개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용승인,
현장 검사, 현장 조사서도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건축법 제정 이후부터 76년 1월 31일까지 만들어진 너비 4m 이상의 현황 도로는 모두 건축법 도로이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공도입니다. 그리고 너비 4m 미만의 현황 도로는 도시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미 건축물 진입로로 이용되었다면 그 현황 도로는 건축법 44조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로 되었다면 공도가 되었고 44조 1항 단서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됨이 없이 건축허가를 받았을 수도 있죠. 건축법 부칙 1975년 12월 31일 보면 기존 도로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후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그러니까 76년 2월 1일 전에 있었던 도로로서 제2조 12호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정된 것만, 그러니까 76년 2월 1일 이후는 지정된 것만 건축법 도로인데 그 이전의 것은 지정되지 않았어도 건축법 도로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현황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또는 포기에 대한 분쟁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99년 5월 9일 시행된 건축법에 의하면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해서 지자체 조례로, 건축 조례로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도인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라고 규정되었으나 많은 지자체가 소극적이죠. 그러나 이런 현황도로를 조례도로로 지정해달라고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으므로 이 조례도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겁니다. 조례도로는 지난 부동산 용어 해설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고 앞으로 또 설명할 것입니다.